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해서 치료에 전념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분들 중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버려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불법행위 시효는 지났을지라도 직접 고용주인 사업주를 상대로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시효는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할 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사고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해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를 넘어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를 포함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이러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보호금 미지급, 안전교육 부재 등이 입증된다면 이는 곧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집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효 때문에 좌절하셨던 분들에게 이 10년이라는 시효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다면 산재 보험금만으로 부족했던 일시 수입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사업주에 대해서는 10년의 시효가 보장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급적 사고 후 3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원청업체의 연대 책임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등 중층적인 도급관계에서는 하청사업주보다 재정상태가 건실한 원청업체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판결 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원청업체는 근로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3년의 불법 행위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버리면 자력이 부족한 하청사업주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 당시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넉넉하다고 해도 절차를 미루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3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정확한 법률적 진단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 강남에서는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 실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시효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손해배상 전문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